여보세요? 네. 네? 수도요금 10만원이 넘게 나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하겠습니다. 가시죠. 전 다 챙겼고요. 여러분은 2가지만 더 챙기세요. 가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가이TV 이반장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상황은 연출한 상황이지만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전화를 종종 받으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누수를 잡아보겠습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누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변기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세면대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샤워기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싱크대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물을 쓰는 곳이라면 어디든 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도 배관이 건물 속에 지나간 곳은 어디든 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도 배관뿐만 아니라 난방 배관 또한 마찬가지죠. 수도 배관이 들어가 있는 곳은 보일러실, 화장실, 싱크대, 보편적으로 이렇게 크게 눈에 보이는 곳은 3군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 배관이라는 건 우리 집 바닥 혹은 아파트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천장 위로도 수도가 들어가는 배관들이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 옥상에다가 수도를 놨다 그러면은 어딘가 벽을 통해서 수도가 옥상으로 올라가 있겠죠. 단층이 아닌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벽을 통해서 수도 배관이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 집 천장으로도 수도 배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누수는 우리 집이 단층이라도 옥상에 수도가 있다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누수 상황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많이 누수가 일어나는 곳 중 하나인 양변기 누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준비물, 앵글 밸브입니다. 자, 이 앵글 밸브는 관부치 앵글 밸브라고도 부르고, 그냥 저희는 현장에서나 아니면 이 물건을 구매할 때 앵글 밸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앵글 밸브 같은 경우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분리가 되는 분리형 앵글 밸브가 있고요.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냥 일체형입니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앵글 밸브가 있습니다. 가까운 철물점이나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시면 손쉽게 사실 수가 있어요. 단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앵글 밸브도 종류가 다양해서 이 앞에 나와 있는 벽 속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길이가 다양합니다. 이 정도 되는 길이, 더 짧은 길이, 더 긴 길이의 앵글 밸브들이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여러분 집에 있는 고장난 앵글 밸브를 분리를 하고 그 사이즈에 맞는 앵글 밸브를 사시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앵글 밸브를 주문하시면 이 본체와 이렇게 캡이 하나가 같이 나옵니다. 이 2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 앵글 밸브를 해체하고 조일 수 있는 이 몽키 스패너, 그리고 한 가지 더, 테프론 테이프. 자, 이 테프론 테이프 같은 경우는 이 앵글 밸브에 있는 이 나사선을 감아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입니다. 나사선을 감지 않으면 앵글 밸브를 조였을 때 거의 대부분 물이 샙니다. 그 이유는 영상을 통해서 차차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누수를 잡기 위해 요 3가지, 앵글 밸브, 몽키 스패너, 그리고 테프론 테이프를 가지고 우리 집 누수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양변기와 우리 집 수도에 물이 나올 수 있게 연결해주는 부속 중 하나인 관부치 앵글 밸브 또는 앵글 밸브라 부르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영상을 찍다가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했었는데, 그때 우리 집 앵글 밸브를 확인해 보니 앵글 밸브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자, 이 앵글 밸브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도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만약에 물이 샌다, 아주 큰 문제가 되겠죠. 양변기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곳 중 하나인 이 고압 호수가
이 양변기용 고압 호수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양변기에서는 가장 많이 누수가 일어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서 물이 새든지 이 부분에서 물이 새든지 아니면 이 부위에서 물이 새든지 하는 경우가 양변기 누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 누수가 됐을 때 이 앵글 밸브를 잠궈 주시면 별다른 수도의 잠금 없이 이 고압 호수 누수를 잡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 앵글 밸브가 고장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한번 자세하게 보실게요.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이게 고장이 난 건지 안 난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잠기는 느낌이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를 어떻게 고치냐?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앵글 밸브를 다른 앵글 밸브로 교체를 하게 되면 물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수도 배관에서 막 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물을 막으려면 집집마다 있는 수도 계량기를 잠궈주고 이 앵글 밸브를 풀고 새로운 앵글 밸브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도 계량기는 어디 있고 수도 계량기는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대부분 수도 계량기는 집을 진입하는, 우리 집을 들어가는 현관문 옆에 이렇게 수도 계량기 함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수도 계량기 함이라고 써있죠. 수도 계량기 함을 열면 이렇게 이런 모양의 계량기가 있는데요. 이 계량기 왼쪽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수도 꼭지가 있습니다. 이 꼭지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수도가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수도가 열리겠죠. 자, 저는 잠그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잠그고,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도 계량기를 잠그고 다시 저희 집 화장실로 돌아왔는데요. 자, 이제 이 앵글 밸브를 해체하고 새로운 앵글 밸브로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준비해 놓은 몽키를 가지고 우선 앵글 밸브와 연결되어 있는 이 고압 호수의 이 부분을 풀르는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손으로 한번 풀러 볼게요. 자, 물이 지금 고압 호수에 차있던 물이 조금 나왔죠. 근데 계량기를 잠궈 놓은 상태라서 물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더 나오진 않을 거예요. 우리 집 앵글 밸브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난 상태라 뭐 잠그고 풀르고 해서 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계량기를 잠갔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 이쪽으로 물이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이 앵글 밸브를 어떻게 푸느냐? 자, 준비한 몽키를 가지고 앵글 밸브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몽키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몽키로 풀으실 때 이 앞부분을 잡고 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 뒷부분을 잡고 푸십시오.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분해가 됩니다. 일체형 앵글 밸브지만 이 앞부분은 또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체형 같은 경우라도 이 부분을 잡고 푸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풀어 볼게요. 잘 풀리네요. 이 앵글 밸브 같은 경우는 오래되고 외부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앵글 밸브 같은 경우는 잘 풀리질 않아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빌라라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앵글 밸브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고요.
자, 보이십니까? 이렇게 앵글 밸브가 해체가 됐습니다. 자, 안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앵글 밸브를 해체하고 난 그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나사선 같은 게 보이십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설명을 깊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앵글 밸브를 풀고 난 저 홀 안에다가 새로운 앵글 밸브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기존 우리 집에 달려있던 앵글 밸브가 해체가 되었습니다. 자, 고장이 나 있죠.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제가 가져온 이 앵글 밸브랑은 좀 모양이 다른데 이 밸브 모양만 다른 겁니다. 이 앞 손잡이 모양만 다른 거고요. 구동 방식이나 지금 길이는 우리 집 앵글 밸브보다 제가 가져온 앵글 밸브가 조금 기네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너무 길지만 않으면 크게 상관은 없어요. 단 너무 짧으면 문제가 돼요. 긴 건 상관없지만 짧은 건 문제가 된다. 왜 그러냐면요, 벽으로 들어갈 때 너무 짧게 되면은 완전히 체결이 안 되고 덜 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벽이 이렇게 있고 우리 앵글 밸브가 그 벽 안으로 돌아가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앞 부분이 짧게 되면 들어가다가 덜 들어가겠죠. 벽과 이 우리 앵글 밸브가 딱 맞닿게 되면 더 조여지지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조이려고 해도 벽이 막고 있어서 더 이상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게 힘으로 조이실 게 아니고 앵글 밸브를 바꾸셔야 됩니다. 짧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만 긴 경우에는 돌려도 벽으로 더 튀어나올 뿐 안으로 못 들어가서 체결이 강하게 되지 않는 경우는 없겠죠. 이 앵글 밸브 같은 경우는 헛도는 소리 들리시죠? 잠기거나 풀리거나 하는 느낌이 전혀 없고 그냥 헛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잠기고 풀리고의 느낌이 확실히 나고 있죠.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앵글 밸브를 어떻게 설치하냐.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 앵글 밸브 나사선 부분에 이렇게 하얀색 뭔가가 감겨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게 오늘 준비물 중에 하나인 이 테프론 테이프입니다. 이 테프론 테이프는 야마 테이프라고도 부르는데요. 뭐 대충 왜 그렇게 안 부르는지 감이 오시죠? 자, 이 테프론 테이프를 이 앵글 밸브 이 나사선에 감아줘야 강하게 누수가 되지 않게 체결이 됩니다. 자, 이 테프론 테이프를 감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앵글 밸브를 살 때 같이 왔던 이 아이를 먼저 넣어주십니다. 테프론 테이프를 감고 이 아이를 넣으려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들어가더라도 억지로 넣더라도 감아놨던 테프론 테이프를 망가뜨리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아이를 밸브 안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 테이프 감는 방법은 보시면 제가 잡고 있는 이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테이프 밑이 이렇게 오게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테이프가 내 쪽을, 테이프 풀리는 부분이 나를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테이프 풀리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게 잡아 주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이 앵글 밸브 나사선에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자,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테프론 테이프 같은 경우는 이 15mm 부속들을 기준으로 15바퀴에서 20바퀴 정도를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주는 게 거의 기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 일을 시작할 때 20바퀴 정도는 감아줘라라고 배웠고요. 이 테프론 테이프 감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그러면 교체할 앵글 밸브의 사전 준비는 끝난 상태입니다. 자, 이 앵글 밸브를 아까 해체한 곳에 다시 체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 놓은 앵글 밸브를 아까와는 역순으로 조립을 하면 되시겠죠.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계 방향으로 조이실 때,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들어가는 느낌이 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사선이 망가지지 않고 수도 배관 안에 있는 수전 엘보와 이 앵글 밸브가 어그러짐 없이 체결이 됩니다. 지금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처음에 느낌을 받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손으로 돌려주시기 힘들 정도까지 돌려주신 다음에,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아니고 이 안에 풀리지 않는 이 부분을 몽키 스패너로 꽉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십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팁 하나,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이 앵글 밸브를 꽉 조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너무 꽉 조이시게 되면 안에 있는 수전 엘보가 고장 나거나 이 앵글 밸브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힘으로 조이시되 너무 꽉 조이시면 고장 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셔야 됩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돌렸을 때, 아, 이 정도면은 더 돌리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그 느낌. 아, 설명하기 어렵네. 저는 지금 딱 이 정도면 아주 좋게 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변기의 고압 호스와 이 앵글 밸브를 연결하기 전에 아까 잠궈놨던 우리 집 수도 계량기를 열고 이 앵글 밸브를 열었을 때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밸브를 닫으면 물이 잠기는 상태고요. 왼쪽으로 열어주면 물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수도 계량기를 열기 전에 이 밸브를 잠가 놓고 수도 계량기를 열고 여러분들에게 물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다시 수도 계량기를 열어줄게요. 수도 계량기를 열 때 잘 보시면 아까 물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계량기 안에 파란색 톱니바퀴 같이 생긴 게 돌아갈 겁니다. 자, 보시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조금 돌아가는 이유는 아까 앵글 밸브를 해체할 때 빠졌던 그 물의 양만큼 돌아간 겁니다. 저희 집은 누수가 없는 상태네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밸브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풀리겠죠? 그러면 물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캡을 열고 안쪽을 보시면 수도 계량기를 열었을 때, 자, 수도 계량기를 열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또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앵글 밸브를 교체를 했는데 이 앵글 밸브와 안에 들어가 있는 배관이 만나는 부분에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보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시던 아니면 손으로 만져봐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 나중에 고압 호스를 체결하고 마무리를 지셔야 돼요. 안쪽에 만나는 부분이 물이 새는지 아니면 이 앵글 밸브가 혹시 새로 가져온 것이라도 고장이 나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만져가지고 물이 새는지 아니면 육안으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앞전에 체결한 상태와 별로 다르지 않은 상태죠. 물이 어디서도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밸브를 한번 열어볼게요.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자, 물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잠가주면 아주 물이 잘 잠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해체했던 이 고압 호스를 다시 연결을 하면 오늘 양변기 앵글 밸브 교체 작업은 끝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돌릴 때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 안 왔어요, 부드럽게. 그럴 땐 다시 고압 호스 안에 이 고무 패킹이 들어있는데, 이 고무 패킹을 앵글 밸브와 잘 잡아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 돌아가는 느낌을 잘 감지하셔야 됩니다. 부드럽게. 지금 이제는 잘 돌아갔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팁. 이 앵글 밸브와 고압 호스를 연결할 때 이 고압 호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조이게 되면 이 고압 호스가 막 트위스트 현상이 생겨요. 그럼 꼬이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호스, 고압 호스 안에 들어가 있는 관이 이렇게 찌그러져서 물이 시원하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스트 현상이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보시고 고압 호스를 앵글 밸브에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결하실 때는 공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라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조여지지만, 조금 더 힘으로 조일 때는 플라스틱이라 이 부분이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조이시면 밸브를 열어서 물이 새나 안 새나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 물이 새나 안 새나, 이 부분 정말 물 많이 새는 부분이거든요, 양변기에서. 지금 느낌이 물이 약간 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조금 더 조여줘 볼게요. 절대 반드시 여러분 너무 세게 조이시면 한순간에 픽 하고 금이 가서 그 사이로 물이 새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조심히 조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제품 말고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보다 조금 더 강하긴 해요. 그런 제품을 쓰셔도 되고 이 제품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제품은 조금 더 깨지기 쉽다는 점, 그 부분 인지하시고요. 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휴지든 걸레든 이렇게 한번 물기가 있는 부분을 닦아 주시고요. 손으로 다시 한번 만져서 이 주변을 만져서 물이 새나 안 새나 확인을 해줍니다. 다행히 물이 새지 않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물도 잘 내려가고요. 물이 잘 채워지나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물이 잘 채워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렇게 오늘도 우리 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집에 물이 샌다는 건 다른 어떤 문제와 비교해도 덜 하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니 오늘같이 이렇게 앵글 밸브만 교체해도 누수를 잡을 수 있고 수도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여러분도 오늘 보신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재료를 준비하시고 해체하시고 설치하시고 그러면 단돈 몇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리고 빠르게 누수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앵글 밸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물이 새고 있다면 빨리 앵글 밸브를 이 영상처럼 교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당 주셔야죠. 여러분이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일당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메가이TV
이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